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권선택 시장 취임 이후 권선택 스타일의 인사청문 간담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도시마케팅공사 사장의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 간담회가 끝났습니다. 이명환 도시마케팅공사 사장 취임식까지도 마쳤는데요. 권선택 시장이 내놓은 인사청문 간담회 문제점은 없나? 어떻게 가야 제대로 가는 건지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최인혁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참여자치심연대 문창기 사무처장입니다. 두 분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 저희 프로그램이 10시인데 바쁘신 분들 모시다 보니까 시간 조율이 이제서 됐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대전 도시마케팅공사 사장 인사청문 간담회, 네. 이제 도시공사 사장에 이어서 두 번째였었는데요. 점수를 굳이 매긴다고 하면 문 차장님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합산의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의회 내에서 인사청문 그 특위를 구성을 해서 그 특위 활동 내용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특위 활동은 지난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간담회의 문제들을 많이 보완했고 또 이런저런 문제들을 마케팅공사 사장 후보자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발굴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낙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했던 문제들이 결국은 적격 판정을 받아서 대전시장에게 보내졌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점수를 주는 데 있어서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떠세요? 점수 매긴다는 건 참 힘든 일이긴 한데 네. 뭐 주관적인 거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우리 문 처장님 말씀하신 배경에 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번 민선 6기 들어오면서 우리 대전광역시장께서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공기업 사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훌륭한 인사를 뽑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공약에 반영돼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준비가 상당히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약 정도에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것을 제대로 정말 자치단체장이 자기 정책, 자기 소신과 철학이 담긴 그런 정책을 잘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공직자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공무원들을 뭔가 인사를 잘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지는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준비 과정이 소홀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비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처음이니까 이 부분을 잘 보완해서 앞으로 좀 더 훌륭한 인사를 모셔오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또 긍정적으로 보여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어떤 사실이든 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전체를 합치면 두 분 다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더 많다. 뭐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인사청문 간담회가 어떻게 보면 대전광역시에서 최초로 도입한 아이디어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행부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청문 간담회 제도를 도입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 뭐 이런 언론 기사도 봤습니다만 이제 인사청문 간담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거기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문 처장님이 그 속한 단체가 참여자치 시민연대 아니겠습니까? 일단 인사청문 간담회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그 뭐 저보다 이제 우리 최진혁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자치단체의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자치단체 인사권이 또 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그런 권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보면은 밀실 인사나 또 그리고 자기 선거 공신을 중심으로 한 능력보다는 그런 인사를 하면서 많은 이런저런 잡음들이 있었고 그러한 잡음들로 인해서 소위 얘기해서 지방 정부뿐만 아니고 지방 정부 산하의 공기업들의 경영까지도 상당히 위태롭게 하는 그런 사례들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 차원의 하나로서 권선택 시장이 후보 시절에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나누겠다. 어떻게 보면 나누겠다. 또는 보다 더 좁게 표현을 한다면은 본인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그 산하 공기업 사장 인사와 관련돼서는 의회의 시민의 대표기관 의회의 검증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오히려 대전 시정에 지방자치 시대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다라고 저는 그 의미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안전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한다고 보면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뭐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예산들을 삭감하거나 하면서 노동조합과의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과연 직원들이 복리후생을 과다하게 지급을 해서 지불을 해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이 어려웠던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소위 얘기해서 세 발의 피고 실제는 오너, 그 지방공기업의 오너, 사장의 경영 능력에 있어서의 문제였지 않나라고 저는 그게 보다 더 본질적인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화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한 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지방공기업 사장의 대전시 산하 공기업 사장의 사장을 임명할 때 의회에서 인사청문 간담회를 통해서 능력을 경영 능력과 공공성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 제도적 취지는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걸 먼저 계약을 스스로에게 가야 한다는 측면은 매우 높이 살만하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내부 검증과 그 겹쳐서 외부 네. 검증을 한번 다시 네. 받아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네. 취지인 것 같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정말 기대를 모았었는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 간담회라고 하는 이런 생소한 용어를 들고 이제 나왔습니다만 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이 측면이 특히 어떤 면에서 있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그동안에 논의가 많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공기업의 문제가 그 측근 인사로 인해서 전문성 없는 인사가 표를 주었던 그러한 대가로서 자리를 하나 더 주는 그런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경영 부실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그 자치단체 주민에게 역시 해가 되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상황들이 발전되면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뭔가 나름대로의 인사 검증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쭉 되어 왔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사실은 부정적인 의견을 당시에 내놨던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이제 모든 공기업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요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법제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자체적으로 그냥 장과 의회가 합의해서 어느 정도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제스처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봄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기속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그거에 대해서 주어서 나름대로 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정치적인 제스처로 나는 좀 이번만큼은 좀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주민에게 좀 더 전문성 있는 인사로서 나는 이렇게 내 권한을 이렇게 좀 더 검증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죠. 근데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만들어 놓지 않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결국 중앙정부의 책임도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자치단체장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약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우리가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자치단체가 실제적으로 그거에 따른 내부적 검증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전시 안에 내부 검증 시스템을 또 하나를 만들어 놓고 충분히 그것을 자치단체장을 또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또 시장이 이런 것을 법 제도화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도 굉장히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선거하고 나면은 전부 다 그냥 시장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뭐 전부 다 이게 빚진 상황이 되니까 뭐 누구든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법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좀 더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그냥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자치단체장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법제화가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또 계속 발생이 되니까 이번에 대전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됐던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제기를 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빨리 중앙정부하고 상의해서 뭔가 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폭제의 역할을 대전시로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공통된 책임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인사권자가 이제 과연 제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진정성의 문제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은 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이제 임원 추천위원회 역할과 구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특히 그 이번 같은 경우 이명환 대표이사 같은 경우 시장하고의 인연이 없다. 또 어떤 분도 뭐 그동안 시장께서 도시공사 사장이라든지 이렇게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분을 뭐 언론이나 이런 경우 질문을 할 경우는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아무 인연이 없다. 그 임원 추천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임원 추천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그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처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가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대전 마케팅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내규를 좀 보니까요.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장이 추천하는 2인, 그리고 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그리고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해서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가는데요. 경영 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그리고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인정되는 자인데요. 그리고 이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공사 임직원하고 시소속 공무원, 시의회 위원회 의원은 인사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추천위원회의 임원의 임원 후보를 심사하는 기준을 보면요.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심사를 하더라고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하고, 그리고 경력, 학위 등 경영 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과거의 경영 실적, 경영 기간 등 경영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기타 해당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방 공기업은 경영 능력뿐만 아니고 어떤 공공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경영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하지 않은 게 오히려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서 명문화를 하지 않은 걸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쉬운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없는데 그 임원 추천위원회에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이제 네네. 특정 후보를 이제 지명했다 이렇게 아니 이제 선정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임원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게 또 외부로는 비밀인 것 같아요.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그게 보여줄 수 없는 건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보다 좀 확실하게 이분이 어떤 능력과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추천을 했다. 그러면 이런저런 그 엉뚱한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그 한번 걸러주고 시간도 전략도 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기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임원 추천의 그 회의록이나 속기록이 외부로 공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이제 정보공개법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 같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이제 관련 법률을 보면서 또 그리고 판례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거고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는 그 후보자에 대한 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정보는 이미 공기업의 사장 후보로 등록을 한 이상 공인의 입장에서 검증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그런 정보를 더 많이 인사청문 간담회라는 제도를 다른 자치단체에도 없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전향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정보에 대해서 즉 지금 마케팅공사 인사추천위원회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 기사를 보면 지적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공개를 함으로써 객관적인 임원 추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밝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를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필요치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뭐 임원 추천위원회 네, 나름대로 뭐 내규 규정에 의해서 뭐 추천을 뭐 만장일치로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들이 이제 판단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뭐 의회에서 볼 때는 또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의회하고 시장의 또 나름대로 인사권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고민 속에서 다시 적격 인물로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시소를 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어색하고 좀 뭔가 완전하지 않은 모습들을 요번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추천위원회의 역할도 뭐 중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서 잘못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주민 대표기관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또 그 제도적 장치를 또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도 자유스럽지 못하게 처음 했던 의견들이 또 다른 어떤 정치 역학구도 속에서 이게 희석돼 가지고 주민의 제대로 뭔가 주민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결과를 못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이 추천위원회가 상당히 조금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추천위원회도 앞으로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구성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설공사하고는 틀린 겁니다만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턴키 심사위원이라는 걸 둬요. 그것도 인재풀을 심사위원 풀을 상당히 뭐 때로는 10배수, 20배수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전문성도 갖췄다고 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든요. 하물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해야 되는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더 좀 그 규정도 좀 세부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테고 그 임원 추천 명단 같은 경우도 공개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떤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고 이제 여기 덧붙여서 지금 누가 제가 그분을 천거했는지 뭐 그분 같은 경우 인터넷 공부를 했다 대전시하고는 전혀 인연도 없는데 인연이 뭐 조금은 있습니다만 시장은 인사권자는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됐는데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개연성은 있을 것이다고 보지만 그 심정한 가지만 물증이 없는 거죠. 따지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근데 뭐 이 공모를 하는 방법이 그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집과 관련된 부분이 그 여기 이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내규에 보면은 임원 후보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시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한 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대전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 공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모두 다 그 응모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방을 해놓은 거고요. 아까 임원 추천 임원추천위원회 그 과정과 관련돼서 지금 운영 내규 21조를 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채용 과정의 공개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임원추천위원회에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은 전체 어떤 그 과정과 절차를 공개하라는 건지 아니면 회의록까지 공개하라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데 여하튼 그 채용 과정의 공개라는 그 항목을 보면은 사장 및 시장은 임원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인사추천위원회에 관련돼서 검토하고 한 서류도 충분히 공개가 가능하지 그 않을까. 부분만 삭제한다든지 뭐. 예, 뭐 그런 보통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어떤 그 사업과 관련돼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그 개인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가리고 공개를 하기 때문에 네. 이건 뭐 기술적으로도 이미 그렇게 충분히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권선택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고 또 실제 실행하고 있는 인사청문 간담회라고 하는 시민들에게는 낯설지만 기대가 상당히 높은 인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 인사청문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의회에서 적격 판정을 했죠. 질문 과정에서 검토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만 그 와중에 어떤 시의원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도 하고 뭐 간단치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사권자의 몫인데 의회가 문매를 맞은 이런 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의회가 간담회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일정이라든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또 뭐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다든지 이런 과정과 절차가 충분치 않거나 생략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의회 간담회 문제, 의회가 이렇게 문매를 만든 거, 의회를 변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역할에 따라서 책임도 배분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 교수님. 네, 인사 권한은 뭐 자치단체장에게 정권적인 권한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 철학, 소신 이런 부분이 또 담겨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선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그걸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직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요구를 반영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보면은 관료 사회도 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뭔가 대응성을 높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인사권이 발동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외부의 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 그러한 전문성 있는 인사를 외부에서 수요를 해서 뭔가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땐 더 역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 대응성 확보 차원에서 뭔가 공직사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잘 운영되기 위해서 전문적인 인사를 제대로 걸러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 두 가지 부분을 제대로 해줘야 될 부분이 의회다 이거죠. 의회가 이게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놓여가지고 그대로 시장하고 같은 편이니까 우리가 너무 세게 가서는 곤란하겠구나. 이건 뭐 그냥 도와줘야 될 부분 아니냐. 문제가 있어도 이거는 시장이 지금 어려운데 자꾸만 시장을 더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어떤 자기네들의 합의에 의해서 인사 문제를 오히려 덮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갔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시장을 더 곤혹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의회가 자치단체장에 대한 그 인사권을 제대로 검증해달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 존재 이유에 맞게끔 활동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의회가 제 역할을 못했던 부분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관 분립형 조직이기 때문에 의회가 상당수 이거를 인사권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성립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통합형 시스템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립형은 인사권을 전권으로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지만 이것을 적어도 우리가 나눠서 모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지방정부 조직에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거기에 스며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일정 부분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첫 번이었기 때문에 또 의회 정치적 논리상 어떻게 해나가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또 있었던 그들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시장을 도와준다고 한다면은 시장이 바르게 인사할 수 있도록 뭔가 문제 제기를 더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더 좋은 분을 모셔올 수도 있는 부분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좀 고쳐나가는 그런 모습도 시민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 처장님, 예. 인사청문 간담회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터미자치 쪽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고 관심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초기부터. 저희는 요걸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인사, 어떤 폐쇄적인 인사에 대해서 좀 더 개방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를 인사청문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자. 그리고 자치단체 공무원 내부에서도 어떤 인사 DB를 구축하고 그런 DB 구축해서 그 인사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이나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그런 차원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방공사공단 공기업들은 어떤 경영 능력뿐만 아니고 그 공공성에 대한 그런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게 이제 현재의 상황에 직면을 한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간다면은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한 2달 뒤쯤에 다시 연이어 있었던, 서너 달 뒤쯤에 있었던 이번 마케팅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간담회에는 제도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고 한 부분들, 아까 최진혁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의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나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즉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인사청문 특위에서의 그 후보자 검증을 한 내용을 보면은 내용만을 놓고 봤을 때는 부적격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제 적격 판단을 해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을 했죠.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다수당과 시장이 같은 당이기 때문에 그런 서로 밀월관계 그런 게 아니냐, 오히려 면피용 아니냐, 시장에 면피를 주기 위한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거고, 오히려 의회가 의회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후보자를 부적격 판단을 해가지고 하였으면 다시 이제 서너 달의 그런 다시 과정을 거치는, 그래서 마케팅 공사는 수장이 없는 상태로 서너 달을 더 지내야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대로 시행하는 김에 보다 더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굉장히 많은 전문성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인데 그 법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그 전문성 그리고 어떤 그 꼼꼼하게 어떤 법리적으로도 접근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한계가 너무 많은 한계가 있었다. 정부도 적고 즉 대전에 그 후보자가 대전에 거주했고 대전에 와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뭐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은 다 그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것들을 내용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대전에서 거주하거나 대전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전무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그 어렵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검토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적격으로 의견을 시장에게 인사권자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주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적격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있으세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자칫하면 네. 자기 모순일 수가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죠.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주민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결해 준 그 바를 제대로 잘 집행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있는 것이 그 존재 이유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본인들이 그렇게 부적격한 그런 상황을 오히려 적격한 인사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대로 견제하기에는 또 쑥스러운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을 뭐 내다보고선 판단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앞으로 뭐 진행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 같은 제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중앙부서에서 뭔가 법 제도를 좀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저는 공기업법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거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임원에 임면하는 것이 58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항에 따라서 시장과 감사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단체 중에서 임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임명하되 사장은 지방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국회에서 안 하는 거죠. 안전행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제시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은 이거 대전시에서 혼자 자기네들의 자치단체장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로서의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모든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장은 충분히 이거를 거쳐서 가야 될 부분이 있다. 공기업법에서 딱 지정을 해줘버리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추천위원회의 정말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뭐 이런 상황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겪어야 될 그런 시행착오를 상당히 줄여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의회 역시 이 지금 상황에서 그런 정도의 어떤 가름마가 터진다고 한다면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또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지금 여건도 안 돼 있는데 의회한테 너무나 많은 짐이 지금 와가지고선 문매를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앙정부가 정말 지방자치 정신이 뭐냐.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그것을 법제화해야 되는데 이 국회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좀 힘을 써주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의회는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또 시민단체 우리 문 차장님 계십니다마는 계속해서 견제해 주셔야 되는 거죠.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갈 때 선순환 구조로서 우리가 정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에 좀 추가적으로 좀 한 말씀 더 보태면은 저는 이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관련돼서 제도화가 되지 않는 것
중앙정부의 비겁함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아까 우리 토론 서두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정부가 중앙정부 산하에 300개가 넘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즉 지방 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면은 중앙 공기업도 당연히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다. 그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관피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모 중앙지가 그 지방 전국 135개 지방 공기업 사장이 있는 곳만 부재 중인 곳은 빼고요. 조사를 했더니 79%가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이 사장이었다. 즉 그러면 뭐 관피아 논란, 그 뭐 선거 공신들 그런 우리 얘기들 매번 나오잖아요. 전문성이나 경영 능력, 뭐 공공성 전혀 그 대부분 거의 관련 없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놓고 경영 효율 높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말 안 되는 거고 이런 지금처럼 인사청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지도 않고 관피아 척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굉장히 구호적이고 선언적 의미로밖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인사청문 제도 도입을 하는 것에 오히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권선택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또 직접 시행하고 있는 인사청문 간담회 공과는 무엇인가, 어떻게 개선 보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 가지고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능력이나 도덕성 측면에서 회의적인 의견이, 물론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속성상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했다고 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 판정을 내려서 의견을 보내서 임명이 끝났다, 취임까지 됐다. 그러면 마케팅 공사가 엑스포 재창조 사업뿐이 아니고 도시 재생이라든지 도시 마케팅, 문자 그대로 도시 브랜딩이나 장소 마케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특히 인사청문 간담회 거는 기대 또한 컸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의회가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냐? 뒤집어 쓴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임명권자의 책임은 없는 거냐,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의 권한과 책임은 100% 인사권자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네. 지방자치법상의 인사권자는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책임은 뭐 시장에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나름대로 뭐 그 좋은 인사를 쓰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밝혔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그 좋은 인물을 추천을 해서 올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시장이 그렇게 크게 관여 안 된 듯한 그런 인상을 지금 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최종 인사권자는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천 인사위원회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의회 관련된 뭐 당이 같은 의원이라 할지라도 정말 시장이 제대로 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지 오히려 그냥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냥 유야무야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시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고 시장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책임이 와 닿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한 그런 지방정치행정 체제하에서 이 인사권의 견제를 통해서 시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로서의 의지는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청문회가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청문회 과정들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정치 협상 내지는 정치 선전회장으로서 활용하거나 의원들의 성의 없는 그런 준비되지 않은 그런 심사가 이루어질 때는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를 더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정말 준비된 의원들도 준비하고, 예?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를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문 차장님. 네. 저는 이제 인사청문 간담회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계속 한 가지 의구심이 있었어요. 이제 인사권자하고의 인연이 전혀 없다. 또 대전시하고도 인연이 거의 없고 그런 분이 인터넷상에서 공모 광고를 보고 공고를 보고서 했다. 그러면 이럴 경우 정말 능력 있고 도덕성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찾아서라도 그런 분을 모셔야 되는 거지 정상이고 아 내가 이 사람을 추천했다고 뭐 이렇게 당당하게 좀 나서기도 했는데 아무도 없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과연 더 나은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신 분이 숨어져 있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공모 절차의 어떤 문제점도 저희가 한번 좀 개선 내지는 보완해야 된다고 뭐 제시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공고 후보자 공고를 하는데 이제 더 나은 방법이 어떤 걸까라고 하는데 의문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번 이 마케팅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간담회 그 과정 결과를 쭉 보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각 대전시가 각 공단 공기업 내에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난 도시공사 사장보다는 마케팅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수준이 높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높아져야 되고 점점점 100%에 가까운 상황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지역 정치권뿐만 아니고 중앙정치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건데 이미 입법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정부 그리고 중앙정치인의 그들의 치열한 이해관계 때문에 중앙정부 산하에 300개 넘는 그 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법제화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이런 부분들이 노력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다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번 우리가 다음번에 어떤 그 공기업 대전시 산하에 있는 공기업 사장의 인사청문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끝나고 나면 이런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만나야 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얘기를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있다. 뭐 역사는 변화 발전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인사청문 간담회 제도 자체도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 이상 뭐 이것들이 점점점 진행될 때마다 한 단계씩 발전하는 그런 좀 모습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하튼 그거에 대한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상 만사가 뭐 이해득실을 따져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인사청문 간담회라고 하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제도, 시민들이 기대를 한 몸에 모으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이제 한번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걸 저희가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 교수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결국 인사청문회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는 훌륭한 인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조직의 성과, 경영 성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그동안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많이 불식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문 차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잘 진행이 안 돼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자치단체장이 지금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책임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지방행정체제의 어떤 자치의 그 부분을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에 견제하고 감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중앙정부가 충분히 해야 될 부분들을 또 국회에서 또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지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장이 충분히 자기가 선거를 통해서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충분히 쓰고 싶은 마음 그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관료들을 좀 더 쇄신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활용해 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잘 될 때의 경우에요. 잘못되면은 그게 굉장히 오히려 역작용이 나오지만은 그것이 잘만 쓴다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이 관료 시스템이 좀 어떻게 보면은 복지부동하고 상당히 그냥 눈치 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또 새로운 시장이 왔을 때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에서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연출해내는 것이 과연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이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혁신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료제의 대응성, 이 대응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게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님께서 잘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시장이 이건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책임성 있게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인사청문회는 중앙과 국회 또 우리 자치단체장과 의회 뭐 이 부분이 잘 합심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 처장님. 네, 제가 이제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인사는 만사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인사가 정말로 중요한 그 일이라는 건데 저는 그 권선택 시장께서 후보 시절에 그 지방 공기업 4개에 대한 그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환영했고 또 그게 그냥 공약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처음 했던 것보다 두 번째 했던 게 제도적으로도 조금 더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시민들에게 지방자치보다 그 정신에 충실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보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지방공기업 사장들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칠 게 아니고 우리 그걸 더 확대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다 공고히 만들고 확대해서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높이는 데까지도 좀 고민을 하면은 보다 더 대전시의 인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까지도 해보고요. 앞으로 그 인사청문 간담회 제도의 발전적인 그런 그 시행을 위해서는 역시 더 많은 제도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제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권선택 시장이 야심차게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청문 간담회 잘만 가다듬으면 권선택 시장의 훌륭한 지적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모으면서 신천식의 이슈 토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인의